네,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까지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주중에 유럽 대항전을 치르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6라운드까지 전체적으로 순위 보면서 어떤 팀들이 선전했다, 어떤 네. 팀들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좀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순위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제일 잘하고 있는 팀 아스날,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팀으로 그쵸, 볼수 그쵸.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맨유에게 지긴 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좋은 상태고 선수단 보강이 알맞게 이루어지면서 아르테타 감독이 원하는 플랜 A가 확실하게 완성이 된 부분, 그리고 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어요. 첫 패배를 했지만 여기에 과연 끝날까? 이 좋았던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3선에서의 뎁스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하면은 더 좋은 순위를 좀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시즌보다. 그래서 아스날이 지금까지 좋았지만 앞으로도 좋기 위해서는 관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일단 첫 패를 당했고요.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쵸. 왜냐, 지난 시즌도 한 번 패배한 뒤에 오히려 그 분위기가 오래 이어지면서 연패를 유난히도 많이 겪었던 아스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은 무승부가 거의 없거든요. 계속 승 아니면 패인데 이후가 중요합니다. 강팀의 조건은 위기관리라고 봐야 되고 아르테타 감독이 아직 경험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인 것도 결국은 이 위기관리이기 때문에 한 번 지더라도 빠르게 다시 바운드해서 바로 튀어서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를 좀 올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관건은 아까 수빈이 형도 얘기하셨던 삼선 뎁스, 파티와 NNE의 부상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 혹은 부상 빈도가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세 번째 관건은 그래서 삼선 뎁스의 우려를 줄이려면 골 넣을 때 확실히 넣어줘야 돼요.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지난번 맨유전이 아니었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 팀 맨체스터 시티 역시 선전하고 있습니다. 4승 2무 20득점 6실점인데 근데 2무가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득실로 따지면 6경기에서 플러스 14거든요. 나눠봐도 경기당 플러스 2가 넘어가는 득실이 만들어진다라는 평균 계산인데, 근데 그 6경기에서 무승부가 2번이나 있었고, 지난 빌라전은 사실 좀 전반전은 특히나 슈팅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좀 공격해서 선수들의 전체적인 폼이 좀 떨어졌다는 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을 하면서 과연 컨디션이 얼마나 좀 영향을 받을지 그 빌라전 이후에 또 상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 효율적 압박에 의해서 맨시티는 빌라전의 전반전에 부진했었습니다. 맞아요. 이게 빌라가 좀 잘했던 부분도 있고 맨시티가 유난히 또 실수가 많았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에는 비교적 경기력이 나아지긴 했는데 전반에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1대1 무승부에 좀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경기력은 제가 볼 때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의 지금 팀들 중에서 경기력의 고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경기력의 평균치로 봤을 때는 가장 높고 가장 좋은 팀이 맨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노팅엄전에도 보았을 때 고점이 워낙 훌륭하고 경기력도 경기력인데 확실하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홀란과 같은 선수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치의 전력이나 현재로서의 레이스를 봤을 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최강팀을 꼽으라면 일단은 맨체스터 시티를 뽑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이 있습니다. 뉴캐슬 빌라처럼 빠른 발을 가진 자원으로 역습을 치는 팀한테는 여전히 당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냥 내려와서 역습이 아니라 뉴캐슬과 빌라는 위쪽에서 어느 정도 맨투맨 압박을 가하면서 그다음 역습까지 칠 수 있는 팀들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팀들에게 실제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렇죠, 하필 다음 리그 상대가 토트넘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 또 토트넘에게는 더블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주말 곧 있을 또 주말에 펼쳐질 맞대결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팀들 맨시티 정말 좋은 팀이고 강한 팀이고 골 잘 넣는 팀이지만 전술과 팀의 컨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약점들을 공략하는 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3위는 토트넘 여전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오고 있고 풀럼전에는 특히 좋은 내용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좀 그런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역시 관건은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이제 병행하게 되는데 지난 시즌과는 다른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유럽 클럽 대항전 특히 챔피언스리그와의 병행에 있어서 선수단을 얼마나 이 피로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콘테 감독은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요. 자, 네 번째로 선전하고 있는 팀 브라이튼이죠. 생각보다 브라이튼이 잘 나가요. 사실 저는 패배 이후에 올 시즌 첫 패배 이후에 브라이튼이 원래 순위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물론 레스터가 최근에 좀 많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5골을 넣으면서 이겼거든요. 5득점. 네. 그리고 그 맥알리스터랑 카이세도 중앙 미드필더 쪽에 있는 자원들이 정말 지금 호흡을 잘 맞춰주고 있어요. 카이세도 잘해. 카이세도 진짜 잘해요. 맞아요. 오른반 잘하고 만능에 가까운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원래는 그 맥알리스터가 그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2선 자원이었다가 올 시즌 3선으로 포지션을 바꿨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수비 커버나 전체적인 후방에서의 조립, 그리고 이번에 또 프리킥 보여줬듯이 킥 능력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난 시즌 후반기 때부터 트로사르의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폼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브라이튼은 포터 감독의 전술 구사 능력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아주 좋은 축구를 좀 하고 있고요. 관건은 지난 시즌에도 초반에는 좋았으나
중반기 이후로 측면 위주의 전술이 읽히면서 그리고 선수들의 부상 등의 이슈가 발생하면서 중후반기 갑작스럽게 확 내려왔어요. 골 넣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맞아요. 네. 올 시즌의 경우는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초반에는 그런 모습들을 해결한 듯한 뉘앙스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과 같은 패턴에 달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런 부분이 결국은 좀 관건이지 않나 싶고요. 자, 5번째로 선전하고 있는 팀 결국 올라왔습니다. 4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2연패가 아닌 4연승이기 때문에 지금 순위와 별개로 저는 좀 올라오고 있는 선전하고 있는 팀이라고 맞아요. 좀 꼽았고요. 팀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터너 감독은 지금 선수단에 맞는 전술 변화를 확실히 가져갔고 선수들 개별의 장점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 선수들의 조합을 잘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니산드로와 바란의 조합이라든지 지금 맥토미네, 에릭센의 삼선도 괜찮고 여기에 뭐 당장 달로 선수도 점점 더 떠오르고 있고 이러한 선수들의 조합까지도 분명히 좀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카세미로와 같은 선수들 영입하면서 팀 스피릿이 확 올라온 부분, 팀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분명 선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금 4연승을 달리는 동안 맨유의 달라진 전술과 달라진 스타일, 새로운 선수 조합이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상대의 허를 찌르면서 그대로 맨유가 4연승을 달릴 수 있는 이유를 제공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러한 달라진 역습 위주의 스타일을 이제는 어느 정도 상대하는 팀들도 알고서 대비를 해올 겁니다. 사실 좋은 팀이고 우승권에 도전하고 혹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소공 잘해야죠. 근데 지공에서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도 창의적으로 풀어서 득점하는 거. 상대가 정말 버티고 버티는 축구를 하는데도 어떻게든 1대0으로 승리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맨유가 최근 경기에서 뭐 1대0 승리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역습에 비해서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 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맨유 스타일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해오는 팀들에게 그렇지. 맨유도 약간 주춤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한 번 주춤했을 때 터너하는 과연 어떻게 위기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 아직 우리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뉴캐슬 같은 팀이랑 붙으면은 좀 네.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사실. 그래서 흐름이 네. 꺾였을 때 네. 어떻게 팀의 모양새가 잡힐지가 좀 궁금하고요. 자, 잘하고 있는 팀 또 10위 풀럼 2승 2무 2패인데 괜찮은 밸런스에 지금 미트로비치는 6골로 득점 2위입니다. 솔직히 홀란드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미트로비치 경기당 한 골이거든요. 그러면 미트로비치 지금 엄청 조명을 받았을 거야. 근데 홀란드가 해트트릭을 2번 딱 해버리니까 미트로비치 입장에서도 나 이 정도인데 생각보다 주목 못 받네라는 생각할 만하죠. 근데 승격팀 풀럼은 주목할 만해요. 맞아요. 가장 좋은 순위를 내고 있고 지금 10위의 성적입니다. 자, 좋은 팀을 봤으니까 아쉬운 팀도 이제 빠르게 볼 텐데 6위 첼시. 일단 포파나 영입으로 이번에 백스리를 바로 또 들어왔습니다. 포파나는 또 그 경기에서 굉장히 잘해줬고 투엘의 전술이 굉장히 유연해요. 웨스트햄전에는 이 7회가 하베르츠의 교체가 기가 막히게 통하면서 그쵸. 예. 결국은 2대1의 역전을 거뒀는데요. 근데 아직 아쉬운 부분 일단은 여전히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좀 하향된 6위라는 점이 일단 아쉽고 무엇보다 웨스트햄전도 겨우 이겼거든요. 지금 경기력이 대체적으로 많이 좋지 않습니다. 리즈와 사우스햄튼에게 덜미를 잡힌 부분 이번 웨스트햄전의 내용까지 봤을 때 여전히 첼시는 그래프가 약간 내리막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관건 일단 오바메양에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여전히 공격진의 결정력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바메양이 잘 활약을 펼쳐줘야 되고 두 번째 관건은 영입생 자카리아에게 또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중원이 이제 부상 선수들도 자주 나오는 편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앙에서 조르지뉴가 나왔을 때 혹은 갤러거도 삼선에 나왔을 때 좀 아쉬웠기 때문에 자카리아가 아직 베일에는 쌓여 있는 거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맞아요. 경기를 뛰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얼마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앞으로 형철이 말대로 딱 관건이에요. 진짜. 그래서 코바치치, 캉테가 기능하면 이 팀의 중원은 꽤 괜찮으나 문제는 그 중원 부상 리스크 때문에 맞아요. 분명 영입생 자카리아가 여러모로 좀 잘 해줘야 중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전체적으로 잔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뭔가 산만해요. 경기를 보면 이상하게 잔실수들이 나오고 조르지뉴 이번에도 압박에 볼 뺏기고 이런 그치. 장면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잔실수를 줄여야 될 첼시고요. 자, 7위 리버풀도 기대보다 아쉽죠. 일단 리버풀은 선수 개인의 능력은 강점이 있습니다. 뭐 루이스 디아스 이미 잘 통하고 있고 모하메드 살라 최근에 좀 주춤하지만 항상 한 방에 있는 선수. 공격 포인트는 그래도 계속 쌓고 있어요. 그리고 안머스젠 때만 없었지. 그쵸. 예. 아놀드 뭐 기복은 있지만 어쨌든 한 번 예. 터졌을 때 긁히는 날의 킥은 알고도 막을 수 없는 대단한 궤적을 맞아요. 그립니다. 그리고 알리송과 반다이크가 버티고 있는 후방 또한 단단하죠. 알리송 상당히 좋은 폼 보여주고 있고 반다이크가 물론 올 시즌 뭐 페널티킥을 내준다든지 실점 빌미가 되는 장면들은 있었지만 그게 반다이크여서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지. 맞아. 이만한 수비수 어디 가서 못 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다이크를 막 커버하려고 파트너의 문제라고 막 말하게 되는 게 아닌데 반다이크가 지금 조그메즈랑도 나왔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조그메즈가 위쪽으로 튀어나갔을 때
수비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반다이크가 수비 커버하는 부담들이 너무 큰 게 보여요. 경기 맞아요. 보면 사실. 반다이크가 좀 가혹한 거죠. 맞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리버풀의 관건 첫 번째 티아고의 내구성입니다. 티아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빌드업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번 에버튼전도 티아고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졌고 티아고가 없을 때는 그냥 팀이 빌드업이 안 돼요. 그래서 3선에서 볼 관리 안 되고 템포 늦어지고 공격은 자꾸 측면으로만 반복되는데 이거를 상대하는 팀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공격을 그대로 좀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엘리엇과 까르발리오의 꾸준함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러기에는 이 선수들이 너무 어려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이 둘에게 기대를 걸어야 되는 이유는 일단 영입생 아르투르의 폼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고 여전히 아르투르에 대한 내구성 이슈가 있잖아요. 티아고도 부상 이슈가 그렇죠. 있고 핸더슨도 마찬가지로 부상 이슈가 나이랑 체력 이슈도 있고. 생각보다 밀너까지 이제 좀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는 걸 그쵸. 생각했을 때 엘리엇 까르발리오가 꽤 많은 역할을 중원에서 차지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선수들이 어디다는 점. 근데 이런 걱정을 딛고 훨씬 더 좋은 폼을 보여준다면 생각보다 중원의 어떤 우력점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둘이 잘해야 앞으로 케이타와 체인벌린의 파급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둘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뭐 빠졌어요. 맞아요. 네, 부상이 길어서인지 아니면 아예 전력감이 아니어서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캐치의 생각 안 들게끔 이 둘이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관건. 점점 풀백의 크로스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로보 아놀드 찾다 하면 그냥 도움이었고 서로 그냥 경쟁하다시피 계속 꾸준하게 도움을 줬거든요. 오른쪽에서 크로스 날아오면은 반대쪽에 로보가 잡고 로보가 크로스 올리면 아놀드가 잡고. 네, 이거 진짜 알고도 못 막는 패턴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알면 막을 수 있어요. 왜냐? 이 둘의 킥이 생각보다 요즘에 퀄리티가 좀 떨어졌습니다. 아놀드 기복 생겼고 로버스는 올 시즌 킥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이런 점들 때문에 풀백의 킥에 더 이상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조금 사기적인 부분이 이제는 조금 평범해지는 단계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번째는 반다이크 파트너의 내구성 문제. 마틱 코나테 부상이 계속되고 있고 조고메스 매우 부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살라의 1대1 능력인데 지난 시즌 전반기 승점 획득에 큰 도움을 줬던 살라지만 올 시즌은 아직까지는 그런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살라의 개인 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들진 않아요. 근데 그 이제 뒤에 있는 오른쪽 메잘라가 누구 나오는지에 따라서 저는 살라가 더 살아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정도의 만족하고 정도의 차이가 그 위치에서 저는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팀들보다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일부러 많이 적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팬이기 때문인데. 근데 저도 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정도의 변수 포인트가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순위가 이 모양이다. 정신들 차려야 된다. 6경기에서 2번 이겼어 리버풀이. 그것도 한 번은 97분에 터진 극장골. 그치, 카르발류. 정신 안 차리면 더 떨어집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16위 에버튼도 기대보다 아쉽죠. 3무 2패인데 근데 오히려 머지사드 더비 덕분에 지금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램파드 감독은 확실히 선수들 동기부여를 잘 주는 감독이고 활동량이 많은 중원이 갖춰져 있어요. 오나나 정말 잘했죠. 맞아. 오나나 잘해. 이드리스 게이가 프리미어리그 복귀했습니다. 게헤의 대체는 늙은 게헤로 다시 나이가 든 게헤가 나이를 더 먹은 게헤가 왔고 톰 데이비스도 많이 뛰는 스타일이고요. 전방에 빠른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장 일단 그레이도 그렇고 당장 이번에 또 경기 뛰어줬던 앤서니 고든도 그렇고 맥르도 마찬가지고 전방에 부지런하게 많이 뛰는 자원들이 있는데 이거 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든도 지난 경기에서는 득점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 이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1대0 경기 좀만 더 나온 다음에 에버튼은 저는 2순위보다는 확실히 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1승이 중요합니다. 언제 나오느냐 이게 좀 관건이고 17위 아스톤 빌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램파드 제라드인데 꽤 괜찮은 멤버를 지녔고 제라드 감독은 하프 스페이스 활용 패턴에 꽤 좋은 전술적인 구사 능력을 지녔어요. 그래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보여주는 측면 연계는 상대 하프 스페이스를 언제나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전술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만 관건은 불안한 공수 밸런스. 그 하프 스페이스를 열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풀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수비할 때 또 되게 많이 내려와야 돼요. 풀백에게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전술을 쓰다 보니까 뒷공간이 쉽게 열리고 여기에 수비의 잔실수가 좀 많죠. 여기에 또 영향을 준 건 디에고 까르로스의 장기 부상. 까르로스가 오자마자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지금 시즌의 거의 대부분의 난리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스톤 빌라한테는 불운하게도 관건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18위 웨스트햄 1승 1무 4패입니다. 한방 능력 있는 선수단 또 선수단이 대체적으로 높이와 힘이 좋기 때문에 세트피스에 강한 무기를 제공하는데 관건은 센터백들이 주마 이외에 지금 다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맞아요. 오그본나 장기 부상 이슈가 있고 도슨도 지금 잔부상과 함께 시즌 출발. 아게르드 오자마자 부상으로 초반 이탈. 캐러 선수가 와서 그래도 꾸준히 뛰고 있는데 수비력이 어떨지는 이 선수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수비진이 좀 아쉽고 관건의 두 번째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모이스 감독의 전술이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상대하는 팀들이 웨스트햄의 스타일을 알고 이제는 좀
대비하고 있는 데다가 웨스트햄의 풀백의 영향력이 크레스웨이도 폼 떨어지고 뭐 이번에 에메르송 데려오고 있지만 초우파에도 예전보다 폼이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풀백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모예스 감독의 단조로운 전술 문제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웨스트햄은 좀 아쉽고요.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팀은 최악의 순위 레스터입니다. 레스터는 근데 보면은 음. 여기 올 시즌 진짜 어렵다. 맞아요. 아. 일단 안 좋은 이유 로저스 때문이죠. 예. 팀 전술이 밸런스가 계속 붕괴되고 있고 빌드업을 위한 선발 구성을 여전히 못 잡고 예. 있어요. 은디디가 숨이 나왔을 때 빌드업이 아예 안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자꾸 미드필더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공격 숫자가 적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제미 바디가 중앙에만 고립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좌우 밸런스도 맞추지 못하고 전술의 밸런스 자체가 완전 엉망진창인 로저스의 상황이고요. 두 번째 관건. 그런데도 선수단의 반등 포인트가 없습니다. 전력감의 영입은 이번에 수비수 데려온 그 벨기에 국적의 파스만 유일하고요. 전력감 영입이 그래서 없어요. 오히려 나간 선수가 핵심이었죠. 유일한 나머지 영입이 그 후보 골키퍼 영입이니까 결국 나간 선수 포파나 슈마이케 틸레망스는 다행히 지켰지만 전력 누수는 심하고 선수단에서 영입이 없으니까 보강 포인트도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레스터 시티는 정말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다. 이런 좀 불안한 조짐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6라운드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청철이가 이렇게 순위 정한 거잖아요. 선전하고 있는 팀과 기대보다 아쉬운 팀. 저는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 팀들은 기대보다 아쉽고 이 팀들은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반등 포인트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정말 반등 포인트가 없는 팀은 레스터 있다. 네.